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이제 23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23년도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좀 뭐 하락할 것이다, 아니면 뭐 폭락할 것이다,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상반기를 지나면 반등할 거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미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지금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앞으로의 부동산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제를 보면요, 22년도 하반기 부동산 가격 분석을 하는데 뭐 이미 뭐 언론이나 뭐 다양하게 실제 뭐 체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전국 종합주택 매매 가격 지수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원에서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봤는데, 자, 21년도 6월달 기준으로 100을 했을 때 100보다 높을 때는 가격이 높은 거고요. 21년 6월보다 만약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100보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자, 실제 지금 보면요, 21년도 12월 달에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년 6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4.6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이 가격이 올라갔다가 2022년 8월 이후로, 그쵸, 7월에서 8월 이후로 이제 하락세가 쭉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부동산이 엄청나게 지금 막 떨어졌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평균적인 가격을 봤을 때는 21년도 6월보다는 가격이 아직은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과거의 가격이 오른 걸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최근 1년 사이에는 가격이 좀 많이 좀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봤다. 두 가지로 좀 넓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서울 종합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볼 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합니다. 실제 뭐 21년도 6월 달이 뭐 100이라는 기준 잡았을 때 22년 11월 달 기준은 100.6입니다. 그러면 자, 21년도 6월 달의 가격과 현재 한 달 전이죠. 22년도 11월 달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금매가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 통계에는 뭐 좀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부동산원의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어떤 특정 단지들 같은 경우나 또는 뭐 어느 지역의 외곽 지역이나 어느 지역들 가격이 훅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뭐 급격하게 뭐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자, 그런 것들이 예외적인 거를 좀 많이 막 좀 이슈로 많이 접하다 보시다 보니까 뭐 폭락이 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있는데, 실제적인 평균 통계 자료로 가면 뭐 내피셜이 아닌 팩트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21년도 6월달 가격 정도로 지금 서울은 지금 현재 뭐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물론 12월달 같은 경우는 뭐 비수기 시장이다 보니까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뭐 통계 나오지 않았지만, 자,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년간을 봤을 때 내가 이제 좀 한 느낌이 확 오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부동산을 딱 느낄 수 있는 이 그래프가 좀 맞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5년간 통계를 내봤습니다. 자, 통계 뭐 부동산에서 갖고 와봤는데, 자, 이거 부동산 저희 17년도 10월 달을 제가 기준 잡아봤습니다. 저희 17년도 10월 달을 기준 잡아보고 22년 10월 달 기준 잡았을 때, 자, 17년도 10월 달이 89.4였습니다. 자, 말 그대로 21년 6월 기준 대비했을 때가 당연히 낮았겠죠. 자, 17년도, 18년도, 19년도 10월 달에 하다가, 자, 19년도 10월 달 이후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상당히 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뭐 6월 달, 7월 달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는 부분인데, 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집을 살려고 하는데 막상 예전에 집을 살려고 했는데 대비했을 때 집값이 떨어졌다 해서 집을 다시 살려고 알아보니까 아직도 한참 비싸더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바로 이 내용이죠. 자, 17년도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뭐 크게 뭐 떨어졌다 보기엔 좀 어렵겠죠. 물론 가격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천정고지를 계속 뚫고 뭐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 지금 이걸 해야 되냐, 아니면 더 떨어질 때 사야 되냐, 아니면 또 매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팔아야 다시 올라갈 때 팔아야 되냐, 막 엄청나게 좀 고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을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 텐데요. 자, 일단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요, 실제 뭐 전북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오히려 올랐죠. 전북이나 뭐 거의 뭐 극소수입니다. 전북은 좀 가격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제주, 강원도는 뭐 극소수로 올랐고, 자, 세종이나 대구, 인천이 좀 많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하락을 많이 했는데, 실제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대비했을 때 공급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작년 21년도에 상당히 뭐 엄청나게 뭐 개발을 많이 했죠. 뭐 재건축이나 뭐 대구 사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특히 건물을 지을 때 뭐 45층 이상으로 고밀 개발로 해서 뭐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을 많이 지금 막 지은 부분이 있는데 뭐 인구수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락하는 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하락하는 게 5%지만 상승한 여지 대비했을 때는 좀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적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이 분위기 저는 뭐 이거 내피셜로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어쨌든 금리 인상이 되면 어느 정도 하락폭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있죠. 23년도에 아파트 공급량이 어느 정도의 증가에 담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이 좀 더 다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상업용 부동산도 한번 봤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을 봤는데 자 21년도 4분기가 100이라는 기준 잡았을 때는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은 좀 약간 이제 뭐 임대 가격이 물가가 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임대 가격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 가격이 올랐고 오피스 업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서울의 뭐 일부 지역들은 뭐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임대료는 오히려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뭐 수익형 부동산 보시는 분들 물론 은행의 금리 계산해서 넣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상가나 그런 것들 오히려 좀 저가에 매입을 해가지고 중장기적인 뭐 포지션을 갖고 투자를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차익형 부동산은 수익형 부동산이 차라리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업무지배 오피스 가격 변동을 보면요. 전국 기준을 봤을 때는 뭐 22년도 10월 기준을 봤을 때 오히려 좀 가격은 다 플러스였죠. 그래서 서울 전체적이나 도심이나 강남권, 여의도, 마포 지역 모두 다 좀 오피스 가격은 오히려 좀 상승을 했다. 물론 크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지금 같은 부동산 시기가 뭐 하락한다 해도 오피스 건물에 대해서는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전국의 소규모 상가 가격도 변동을 봤는데 자,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뭐 이제 뭐 인천은 뭐 일부 좀 하락했다 다시 좀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한 폭이 좀 컸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하락한 폭이 있었는데 특히 소규모 상가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뭐 식당을 하시거나 뭐 치킨집 하시거나 뭐 다양하게 뭐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다양하게 소규모 상가 뭐 전체적인 통계를 좀 내본 부분인데 자 어찌됐든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뭐 상승 여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경기도 신도시가 많이 짓는 지역들은 뭐 상가들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은 오히려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앞으로도 3기 신도시가 계속 들어온다면 상가들도 계속적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일부 상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인근 지역들은 가격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자, 23년도 입주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는데 우리가 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갈 때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18년도 하반기 그다음에 뭐 19년도 계속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고 18년도 상당히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그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우리가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바로 뭐 이번 뭐 23년도 입주 물량 이렇게 뭐 30만 가구를 뭐 만듭니다. 그렇게 못 하겠죠. 보통 2년 반에서 3년 정도 공사를 착공을 들어가고 아파트가 입주하기까지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자 23년도에 이 정도 물량이었다는 건 바로 20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거나 보통 뭐 개발이 들어가서 아파트 입주하는 시기가 보통 2년, 3년 정도 뒤에 이제 추가된 거다 보니까 자 20년도 부동산 시장 상당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많이 이제 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고 입주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후반영이 되는 거죠. 후반영이 반영인데 자 30만 가구라는 건 상당히 좀 높은 수치에 좀 들어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국이죠. 전국이란 말로는 어떤 특정 지역, 제가 뭐 특정 지역 특별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물론 이 통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지역별로 뭐 세밀하게 또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뭐 방송용이다 보니까 짧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집값이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또는 뭐 떨어지지 않을까 하락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긴 하겠지만 인근의 공급량들이 많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뭐 일자리는 별로 없는데 아파트 공급이 인근에 막 많이 입주할 예정들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전세로 집을 파시는 분들 많이 전세로 집을 뭐 매일 파시는 분들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집값이 하락할 거고 뭐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온다면 그만큼 전세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 내년 상반기 입주 물량 내가 집을 파시려는 분들은 인근 지역에 내가 인근 지역 뭐 입주하는 물량을 체크하셔서 매도하는 시점을 좀 더 앞당기다거나 뭐 급하게 팔아야 된다면 급하게 팔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 좀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경기도 9만 가구 넘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인천도 한 4만 1천 가구 되고, 자,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대구는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 아까 지금 우리 차트 봤을 때도 세종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는데 입주 물량조차도 뭐 세 번째 위로 많습니다. 자,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하락폭이 그 하락세가 크다는 거를 막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뭐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게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서울이나 뭐 나머지 충남 뭐 부산 같은 경우 2만여 가구 잡혔기 때문에 경기도라고 해서 경기도가 뭐 상당히 넓죠. 경기도 뭐 지자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정 지역들이 아파트 공급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투자 전략을 짜시고 만약에 집을 매입하거나 매수하거나 또는 매도하시는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23년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면 뭐 큰 파도가 몰려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좀 방송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제가 이거 이슈 부분을 좀 뭐 쉽게 뭐 지역별로 이렇게 딱 풀어서 지도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러지보다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아무래도 뭐 직방이나 부동산원 또 사이트 봐보면요 또 자세히 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뭐 23년도 부동산 전략 잘 계획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